우리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비무장지대로 가자. 비무장지대로 가자. 당신의 용서, 당신의 관을 이 백성 가득 내리소서.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전쟁으로 병든 이 세상에 당신의 정의, 당신의 평화 이곳에 가득 채우소서. 청산리니 벽계수
수령
오늘 예양 30주년 기념 콘서트 사회를 맡은 김현철입니다. 네, 예양 30주년. 오늘 이 시간은요, 저희 예양과 또 향림교인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감상하신 평시조 청산리와 아리랑 연곡은 모두 향림국악학교 수강생들의 연주였습니다. 예양은 민족문화를 예배에 담아내고자 했던 향림 선배들의 신앙적 실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신앙적 실천을 배움의 실천으로 이어받은 향림국악학교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제 예양의 뿌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 서기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을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예양의 첫 발걸음을 함께 해주셨던 저희 선배님들의 축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평신도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반영한 예배를 꿈꿨던 청년이죠. 예양의 전신인 터와 예양의 초대 악장을 맡아주셨던 한동철 집사님의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신 이후에 지금 벌써부터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후에 저희 또 예양의 성장에 늘 곁에서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향림교회 성가대 지휘자 조계현 집사님의 축하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의 축하 말씀에 이어서 예양의 첫 연주 주께서 왕이시라를 감상하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향을 처음 창단했을 때 제 나이가 딱 지금 예향의 나이인 만 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30년이 흘렀다고 생각하니까 저 역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가야금, 해금, 피리, 국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원들과 예향을 처음 창단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무모하고 겁이 없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향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예향의 앞에 또 다른 새로운 30년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전 단원들 그리고 지금 애써주시는 현 단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예향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향림교회 성가대 지휘자 조계현입니다. 먼저 예양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예양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오랜 동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또한 예양의 성장과 발맞춰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향림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왔을 때 이미 예양은 창단되어 있었고 성가대가 예배 때 예양과 함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국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그때마다 부족함과 한계를 느꼈고 이를 채우기 위해 장구, 가야금, 피리, 대금 등 여러 국악기를 배우며 국악을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국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저의 음악적 폭도 조금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양과 함께 국악 찬송가를 만들고 교회 안팎에서 함께 연주했던 시간들은 어떤 곳에서도 쉽게 얻기 어려운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향림교회 예배는 예양이 있기에 더욱 특별해지고 더욱 풍성해지며 다채로움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음악을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지켜오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향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예향의 앞으로의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양의 30주년 축하합니다. 예양은 제게 참 뜻깊은 곳입니다. 향림교회를 처음 가게 된 계기도 국악찬양단 예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습하고 수련회도 가고 음반 녹음도 하고 참 여러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양을 아끼고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30살이 됐다니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도 예양이 오래오래 가는 그런 국악찬양단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축하 영상 해주신 분은 저희 예양 활동 같이 해주셨던 강지은 해금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네, 방금 들으신 국악찬송가 주께서 왕이시라, 아마 향림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한창 2000년대 초반에 또 이 곡이야? 할 정도로 예양의 정말 주요 레파토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도 너무 반갑지 않으신가요? 네, 이 곡은 2003년 국악찬송가를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작곡을 의뢰해서 류영선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곡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의 국악찬양의 작곡 경향을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이 2022년이죠. 독일 칼스루에서 열린 WCC 제11차 총회 개회 예배에서 전 세계 교인들이 함께 부른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시작된 예양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울려 퍼진 것이지요. 우리 예양이 그리고 향린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저희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예양 단원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 단원들과 간단히 좀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동철 집사님이 저희 초대 단장님이셨고요. 이 예양을 만드신 창단 멤버시기도 한데요. 그분의 후배여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증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바로 저희 장로님으로 또 임직을 하셨죠. 예, 이은경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안녕하세요. 네. 이 중에서는 저희 창단 멤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창단 멤버 중 한 사람 이은경입니다. 어떤 게 맞나요? 네, 나옵니다. 예. 예. 굉장히 오랜 시간 예양과 함께 하셨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 여러 순간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따로 이야기 해주고 싶은 순간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또 그간의 소회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30년여간 뭐 예양의 발걸음 대부분을 함께하면서 좀 많이 부족했지만 셀 수 없이 많이 이렇게 연주를 했거든요. 뭐 독일 아까 보신 칼스루의 출장 연주도 그렇고 20주년 기념음악회 등 굵직굵직한 무대들도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아있는 연주는 역시 제 첫 연주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한동철님께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듯이 제가 1995년에 예양에 처음 같이 하게 됐을 때 흔히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그 잘못된 음악 교육의 결과로 해금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생긴 악기인지 몰랐습니다. 아예 다르게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생초보였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엔 지금같이 향림교회 국악학교가 전혀 없던 상황이니까 2년 동안 국립국악원 장기반하고 한소리국악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레슨 받아가지고 배운 다음에 1997년에 갑자기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딱 처음에 딱 예배 연주를 시작하려고 딱 섰는데 그 순간이 저에게도 그렇고 뭐 다른 그 교우분들한테도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전통악기는 예쁘고 멋진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악기거든요. 뭐 다른 서양 악기보다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뭐 창피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지금 잘 예쁜 소리 전혀 못 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첫 연주 때는 완전히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지금도 떨리지만 정말 음률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기괴한 소음하고요. 서로 다 비슷하니까 서로 맞지 않는 음정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엄청난 고막 테러를 제가 자행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연주를 그러니까 그 음악을 소리를 내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떨리고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예, 근데 그런 저희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믿고 기다려 주셨던 교우 여러분들, 선배님들, 교우들 덕분에 지금의 예양에 30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저희 음악을 견뎌주신 향린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예양이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구종환님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금 프로그램북 받아보고 계시잖아요. 이 프로그램북을 직접 제작을 해주셨어요. 저희 연습하는데 뚝딱뚝딱 이렇게 하시더니 그냥 뚝딱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잔재주도 너무 많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대금까지 배우고 계신데 굉장히 오랜 시간 대금을 배우셨을 것 같은데 배우신 지 또 얼마나 되셨고 또 개인의 삶에 이 대금 연주가 그리고 예향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2000년에 향린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예향은 아마 2002년, 2003년, 2년 정도,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제가 대학 때 공부를 하면서 장구를 배워가지고 장구로 예향 단원을 했었고요. 장구를 하다 쭉 둘러보는데 그때 이제 한동철 집사님의 대금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금 자세가 좀 팔은 아프긴 하지만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금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해서 그때 아마 국립국악원에서 2년 정도 제가 대금을 배웠고 그래서 대금을 배워서 그냥 대금 가지고 예향에 잠깐 몇 개월 정도 섰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아서 그냥 립싱크 자세만 취하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일로 사실 교회를 중간에 굉장히 드문드문 나왔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2000년 코로나 한 2, 3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이 대금을 그때 샀거든요. 샀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싼 악기는 아니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걸 근처에서 배워보겠다 싶어가지고 집 근처에 이제 국악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예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만 2년 정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연수로는 6년이죠. 근데 너무 와 할 필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것도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날수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좀 문제가 좀 됐었는데 날수로 따지면 한 2달, 3달?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연으로는 길지만 날로는 사실 짧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될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향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 준 어떤 변화 사실은 이제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예향을 활동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막 교회 안 가면 막 나가서 가족들이랑 놀러 가고 막 그랬는데 예향을 하고 나면서부터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예, 몰래 막 놀러 가고 그걸 못 하고 항상 어디 가야 될 때는 미리 이제 통보하고 날짜 딱 잡아서 놀러 가기도 하고. 근데 아직 뭐 특별한 변화라기보다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레슨을 받으러 가요, 교회로. 근데 그때마다 이제 대금을 들고 가거든요, 학교에. 출근할 때 이제 들고 가는데 다들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옆에 선생님들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쭉 꺼내주고 이게 대금이다. 다들 대금을 처음 보셨더라고요. 뭐 서양 악기는 많이 보지만 대금 이런 거 처음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바라봤을 때 그때 내가 대금을 배우고 예향에 들어온 거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 관중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직은 큰 변화가 있지는 못하고 앞으로 계속 변화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를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나름대로 빠질 수 없는 변화가 있으셨군요. 예, 그럼 마지막 아니고요. 저희 소영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향에 재직한 지 얼마나 되셨고 또 그동안 정말 재직 오랜 시간 동안 계셨고 또 많은 공연들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저희 앞서 소개해 주신 두 분보다 훨씬 늦게 2008년에 향린에 왔고요. 2008년 그때 바로 국악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동철 집사님께서 대금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예향에 입단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 2016년이 예향 20주년이었어요. 제가 2008년부터 했지만 2015년까지
거의 그냥 아까 구종환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대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20주년 콘서트를 한다는 거라서 이 일을 어쩌나 그래서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때 있던 단장님이 맹 연습을 시키셔가지고 진짜 팔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모르시겠지만 그 영산해상이라고 10분도 넘는 곡을 10분? 10분까지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곡을 이제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정도로 들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도 갔다 오면 안 되냐고 이렇게 조르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때 20주년 때도 되게 좋은 곡들을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제가 그 10년이 지나가지고 30주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 실력이 그렇게 크게 향상된 건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향에서 이렇게 대금을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저한테는 그 생활에 또 다른 그 흥미, 재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악기를 하나 배운다는 게 되게 일상이 되게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물론 이 악기도 쉬운 건 아닌데 악기를 하는 동안은 제가 대금을 못해도 이걸 잘 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1시간 동안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대금을 받으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쌓지만 그 회사의 스트레스는 상쇄가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여러 공연을 다녔던 것 중에 인상에 남는 거는 그때 칼수르에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것들 그리고 거기서 성당 같은 교회에서 이 국악기의 연주가 흐르는 그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함께 묵상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의 국악기로도 이분들이 양악기가 아닌 악기로도 함께 묵상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저희들 또 그 라해송 학장님이 작곡해주신 주기도문 풀이 이 곡도 되게 국악적인 그냥 한국적이면서 또 그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어서 되게 좋은 연주를 많이 그 좋은 국악을 통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예향 단어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이시죠. 우리 유경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질문인데요. 유경 쌤에게 예향이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제 가족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사실 중학교 때 1학년 때 처음 해금을 배웠는데요. 한 번은 제가 중학생 때 해금이랑 장구를 가지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연주 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악기를 들고 들어가자마자 권사님들이 쫓아냈어요 저를. 구타러 왔냐 막 이러면서 쫓겨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 교회에서 뭔가 연주를 하는 게 조금 주눅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알게 모르게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악장님이 소개로 이제 예향에 오게 됐는데 향리교회 오니까 약간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좀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예향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멋진 답변을 준비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30년에 걸친 예향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30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우리 단원 개개인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단원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로 예향의 전현직 악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예향의 현재와 과거부터 또 미래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영 집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년 전이 2015년이죠. 그 당시에 예향의 20주년 기념 연주회가 저기 충무로에 있는 남산국악당에서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기념 연주회의 제목은 바우 물들이다였습니다. 서양 문화가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은 한국의 기독교 문화에서 우리 민족문화 물들이기 작업을 해온 20년의 여정을 관객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예향, 바위에 어느 정도 잘 물은 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콘서트 제목도 낯선 마주하다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은 이 낯설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향림교회 교인 분들께서 지난주에 결단 찬송으로 우리가 부르셨던 하루하루 주와 함께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 한몽돈 목사님이 또 센스 있게 그걸로 이렇게 결단 찬송을 해주셔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그 낯설음을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웃으시는 의미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라이송 작곡 홍예진 편곡의 국악 찬송가 253장입니다. 하루하루 주와 함께 우리 예향의 연주로 감상하실 텐데요. 따뜻하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양 30주년. 와, 대단하네요. 저는 예양을 창립했던 창립 단원들로부터 정말 전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명실상부히 예양은 향린의 자랑, 향린의 전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양 식구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정에 함께 했었던 것, 제 스스로 너무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외국 생활하는 바람에 예양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예양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예양 사랑합니다. 네, 지금 저희 이태원 선생님이 음향할야 작곡가 인터뷰 하시려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돼요? 예, 먼저 소개 한 분 한 분씩 드리고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예양의 악장으로 활동을 해주셨죠. 그리고 작곡가이기도 하면서 원래는 가야금을 연주를 하셨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훌륭한 연출가이기도 하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또 제 고등학교 동기이기도 한 라이송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예양의 악장을 맡아주셨고요. 지금도 음향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데요. 이제 좀 집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예양의 악장을 맡고 계시면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번 국악찬송가를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국악 작곡가로 데뷔도 하셨습니다. 홍예진 악장님입니다. 네, 라이송 선생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하루하루 주와 함께 작곡해 주셨는데요. 라이송 선생님하고는 국악과 작곡 그리고 국악 작곡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국악과 작곡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란하게 붙어있는 그리고 나란하게 붙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깊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국악을 공부하고 작곡을 하게 된 사람이고요. 보통 우리가 작곡이라고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음악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곡을 하지만 그냥 흔히 작곡 하면은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작곡하는 분들은 보통 작곡가라고 하고요. 아마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국악자를 붙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국악 작곡이라는 단어를 좀 거부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냥 국악 작곡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루하루 주와 함께라는 곡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불교에서 연부를 하면서 목탁을 치면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창작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으셨는지 전혀 없으셨겠지만 작품에 대해 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악장으로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이제 국악찬송가 이전 버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우분들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시던 그 옛날 국악찬송가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런 음악들도 국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을 때 제가 계속 공부해온 국악과는 좀 많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양 단원들하고 뭔가 연주를 해야 하고 할 때마다 저는 머리가 좀 아팠고요. 그래서 새로 국악 찬송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제가 공부했던 국악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곡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향림교회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곡을 먼저 쓰고 거기에 가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가사를 먼저 주시고 거기에 맞게 제가 곡을 써야 되는데
가사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 주와 함께는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뭐 연불조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연불의 느낌인 거지 연불을 다 하시진 않잖아요, 여러분께서.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곡이 있다 하는 것을 어쨌든 찬송가를 이번에 개편하시면서 그걸 용인해 주신 거에 저는 또 그 마음 넓게 저의 곡을 받아들여 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의 현답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작곡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이태원 선생님께. 네, 이태원 선생님은 2004년부터 한 16년, 17년 전에 예향의 악장으로 활동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비밀입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뵈면은 저 스승님 같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주 저희 예향에 오셔가지고 또 예향과 저희 향림교회 음향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향의 음악도 듣고 계시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예향의 음악과 지금의 예향의 음악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까? 끝인가요? 네. 거의 똑같아서 굉장히 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까 누가 그랬더라? 별 다른 게 없어요. 네. 더 후퇴하진 않았죠? 후퇴한 것도 있어요. 후퇴한 거는 그때는 약간 전투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적이 없거든요. 다 이렇게 안아주고 밀어주고 앉혀주고 손잡아주고 그래가지고 싸울 게 없으니까 되게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때 이후에 나간 발걸음 같은 거는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 기수라고 할까? 이번 멤버들 현재 멤버들은 조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속으로 좀 예한 단원 중에 그때 저건 너였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맞으시죠? 네, 김현철 씨 전에도 저랬습니다. 그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꼭 집었습니다. 네. 지금 제일 크게 웃으시는 분이 이쪽에 계십니다. 사실은. 네, 지금 조명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 네, 이제 이 작곡가와의 대화 이후에 이태원 선생님의 아모스의 노래 들으실 텐데요. 관객분들에게 이 곡이 국악 찬양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곡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라이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 국악 찬송 뭐 그런 노래를 뭐 받아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뭐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자를 겁니까 그거를? 국악 찬송과 편찬하고도 관련된 국악 찬송으로 대표되니까 예향으로 대표되는 것도 있지만 편찬하다 보면 어떤 곡이 포함될 수 있고 어떤 곡은 안 되냐 이런 경계선을 이렇게 앞에 가서 쓰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주장들이 난무하죠. 어떤 주장을 지지하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맨 끝에 결론은 그냥 다 하자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관용, 뭐 포용, 중용 이런 게 다른 것보다 더 미덕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합과 저런 조합 등등. 어떤 것들은 이전에 주장들 같으면은 위협돼야 될 것들, 아주 극을 이루는 둘을 같이 딱 세워놓고 니네 둘 간에는 공통점이 정말 없단 말이야. 니네 둘이 손을 잡고 같이 갈 수도 있을 거야. 그거 한음만 딱 대봐. 고음 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아모스를 했는데 그래서 그 노래는 피아노도 한음밖에 없고요. 한음 가지고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금은 요란하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은 그 음악이 아까 우리 시조 들었지 않습니까? 시조 가락을 그대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음만 가지고 원 포인트로 같이 가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뭐 피아노도 코드 하나 달랑 해가지고 우리 그 성경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이걸 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취지에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그 이태원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에 저희 예양의 악장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낯설의 길로 선택이 되지 않았나, 이 곡 찬송가의 길이 선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 이 다음 작곡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연주회 준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죠. 홍예진 악장님이시고요. 마이크를 좀 건네주시면, 예. 네, 우리 국악 찬송가가 2003년 발간한 이후 이제 거의 20년 만에 재발간을 시도했는데요. 그 과정의 중심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악 찬송가 재발간 소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이미 이렇게 국악 찬송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런 재발간을 처음 참여해 보기는 한 거여가지고 되게 좀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저런 곡들, 그러니까 이게 국악인가 싶은 곡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곡,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딱 재단 짓고 구분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곡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다 아까 이렇게 수용하게 된 결과물들이 이제 실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쉽기도 하고, 어쩌면 또 새롭게 창작된 것들이 정말 그런 좀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또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악 작곡가로 데뷔를 했다고 이름을 올리셨는데, 네, 작곡하신 곡 예수님 함께하신 곡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곡은 제가 그 민요 저쪽 이북 쪽 서도 민요라고 하는 그 민요 스타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들을 수 있는 민요들이랑 다르게 또 굉장히 또 독특한 그 식임새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원데이 클래스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뭐 설교 시간에 또 이제 그 우리 김용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지역별로 그 사투리처럼 말 스타일이 다 다르듯이 음악도 이제 다르고요, 스타일이. 저번 이제 마지막 서도민요 원데이 클래스에서 그 서도민요 선생님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뭐 이북 사투리 스타일이 뭐 이렇게 흉내 내자면 뭐 그렇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뭔가 상승하는 그런 말투를 좀 식임새가 많이 닮아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되게 정말 독특한 우리 그 음악이 가진 그런 면들이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그러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도민요 스타일로 이제 좀 곡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뭐 제가 전공은 아니어가지고 노래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저한테 느껴졌던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곡을 만들게 되었고요. 네, 이따가 잘 못하지만 한번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루하루 저와 함께 아모스의 노래, 예수님 함께 하신 이 세 곡이 국악 찬송가의
들어갔다는 것은 국악 찬송가의 역사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향린의 우리 민족 문화를 예배에 도입시키려는 노력에 이 세 곡들의 탄생이 어느 정도 결실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낯섦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낯섦을 마주하고 그 낯섦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예향의 역할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향린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세 분에게 공통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낯섦을 마주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 낯섦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예진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콘서트의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통음악이 사실은 우리한테 좀 많이 낯설어요. 특히나 이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국악기들 소리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은경 장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그 국악기로 반주를 했을 때 얼마나 다들 충격과 네, 얼마나 낯설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그 지난주에 겪었던 지난주에 우리 하루하루 중앙교회를 예배 시간에 다 같이 회중 찬송을 불렀는데 피아노 반주가 딱 빠지니까 저도 되게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낯선 경험들이 점점 여러 가지 그런 낯선 경험들이 그때 처음 우리 국악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사실 덜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좀 예향의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제가 잠시만요. 공연 준비하시느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저도 그 아까 20년 뭐 10년, 20년 변한 게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좀 느끼기도 했어요. 계속 이제 향린의 예배가 이 우리가 만들어 온 이제 여태까지 국악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 여기에 되게 우리 국악 여기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되게 낯서시겠지만 계속 이제 향린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음악들이 이제는 되게 익숙해졌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전통음악 같이 낯선 것들을 경험하면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우리 예향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교인분들이 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고 이런 낯선 경험들을 그 피아노의 화성을 벗어나는 일만으로도 되게 두렵고 떨리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전통음악을 어쨌든 공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통음악을 할 때 되게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어딘가 모르게 좀 되게 뭔가 화성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들 때 저한테는 조금 오히려 뭔가 구속이나 그런 느낌들을 좀 받는데 그런 시도들 지금 되게 새로 실린 국악찬송가의 그런 곡들이 그래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곡들을 도전해보면 좋겠다. 그런 낯선 경험들을 함께 하면서 다 같이 또 발전하는 그런 예배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성 작곡까지. 네, 저는 교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낯섦을 마주하다는 이 제목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낯섦이라는 것을
스스로 규정 짓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낯선다는 것을 이렇게 그 제목에 쓰면서 그래서 그 40주년이 되면 낯선 이런 용어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 더 재밌는 그 구성을 할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한테 좀 전화를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훌륭한 연출가라고 소개를 아까 드렸죠.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들어가서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하루하루 주와 함께로 인해 그 무리를 빚은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국악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가든 국악 공연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국악은 지루하고 그 낯설다는 느낌이 많이 드시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네. 이미 낯선 걸 또 낯설다고 얘기함으로써 그래 이게 낯선 거였지 하고 사람들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 너무 좋은데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들어보자, 노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 신과 나와의 그런 관계 같은 것들에서 깨닫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하는 것에 되게 집중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양에서도 그 내가 만난 국악 그리고 예양 아닌 분들도 국악기를 배우고 들었을 때 또는 노래를 배우고 들었을 때 그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국악 찬송가 새 국악 찬송가를 가지고 집에 가서 박자를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하루하루 주와 함께를 그냥 읽어보세요. 계속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이게 그 어떤 음률로서 나한테 꼭 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노래도 그렇고 그 다른 제 노래들이 또 있거든요. 뭐 노래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노래 가사들 읽어보시면서 이 음악이 나한테 주는 것이 뭔가 그거를 좀 더 집중해서 그 새 국악 찬송에 다가가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악과 작곡 이 얘기에서 저는 그냥 국악 작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악기 또는 뭐 떠는 뭐 이 정도가 그 느낄 수 있는 전부일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근데 하지만 꼭 그런 게 있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국악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꼭 국악기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경험하셨던 것들 떠올리시는 거 그리고 오셔서 계속 이 경험들을 축적하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 열심히 국악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교회는 저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다양한 음악 그 생태계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잖아요. 음악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음악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쁨이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징소리도 듣고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남의 입을 빌려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국악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악이 전승되는 게 아니라 국악이 지루하다는 말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악이 지루하다라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그런 멘트가 전승이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질문을 해드릴까요? 너무 길다고 뭐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재밌게 들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하게 됐거나 이미 좋아하는 거는 다시 돌이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낯선 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 첫인상만 좋으면 되거든요. 그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편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어떤 음식을 처음에 딱 먹일 때 이렇게 맛있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왜 우리의 적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그분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한번 이렇게 살짝 봤는데 눈을 지끈 감고 계시네요. 좀 제일 크게 웃으십니다.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더 많은 국악 찬송가들이, 국악 찬양들이 탄생을 할 것 같고요. 또 그 탄생의 중심에는 아마 이 세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이제 아모스의 노래와 예수님 함께 하시니 감상을 하실 시간인데요. 예양 여러분들 연주 준비하시는 동안 사실 이 여운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이런 거 없으면 서운하시잖아요. 경품 살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객석 불 좀 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객석 불을 어디서 켜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퀴즈를 드릴 건데요. 퀴즈를 드리면은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손을 들을 때 얼씨구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양의 프로그램북 오늘 보시면 예양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1995년에 안정현 감독께서 나와 있다니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는지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예스러운 향기인데 예. 거기 예스러운 향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원래 저기 발음 표기는 예스러운. 예스러운 향기. 예스러운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예스러운이라고 써 있어요. 아, 저희 구조 전문이라서. 예스러운이 우리말 겨루기에 나가셨던 분이 교회에 있는데 예스러운인지 예스러운인지 예스러운이 맞습니다. 예스러운이 맞습니까? 네. 그러시군요.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퀴즈는 뭐 틀린 부분을 찾아달라 이런 거 아니었고요. 퀴즈는 뭐냐면은 사실 여기에 담지 못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라이송 작곡가님. 알고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찍으신 건가요? 이 앞에 나와서 저희가 청주질서 보존을 위해서 포장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태리에서 바로 구입해온 마스크. 예약 준비가 됐으면은 우리 저 집사님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도 여기 나오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요?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예양의 아모스의 노래와 예수님 함께 하시니 준비되신 거죠?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예, 오늘은 예양의 30년을 지나서 이제 다음 세대가 그 정신을 이어가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향림 국악학교 수강생들의 무대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가야금 연주, 그다음에 판소리 단가, 사철가, 사물놀이 이렇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가야금 연주는 이하람, 조인우 청년이 나와서 해주실 거고요. 판소리는 저희 이동훈 전도사님께서 와서 해주실 겁니다. 사물놀이에는 문여름, 박지산, 이유람, 황주혁 어린이가 나와서 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이 공연이 끝나고 한문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판소리도 있고 가야금 연주도 있고 사물놀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시죠? 그 추임새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벌써 1등은 결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목사님께서 축사하시면서 딱 2분만 선정하셔서 베스트 리액션왕을 뽑아주시면 제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큰 박수와 그다음에 열렬한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금반 2분 모셔서 연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산 저산 꽃이 피면 산림 풍경 너른들 앉아 쳐놓은 그림평 냉가 전무 좋은 풍류 세월 간주를 모르게 되니 분명 또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이
발로 상품 요란해도 제절개를 굽히 잡는 황후 단풍은 어떠하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면 목한천 찬 바람은 백설이 펄펄 휘날리어 백설백 전지백허니 여루가 백바르 버실래라 봄은 갔다가 연년이 오건만 이내 청춘은 한 번 가고 다시 올 줄을 모르네 그리여 어화 세상 언님네들 인생이 비록 100년을 산데도 인수순약 격석화요 공술에 공수거를 짐작하시는 이가 몇몇 친구 요새 젊어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느니라 너무 허망이 허며 늙어지면서 후회되리니 바쁠 때 일하고 한가할 때 틈 타서 이렇듯 친구 번니 모아 앉아 한잔 더 먹소 덜 먹소 허여가며 할 일을 하면서 놀아보세
사회자께서 먼저 그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인 분들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쪽에 있어서 그런지 들리는 목소리 첫 번째 이분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우서 장로님. 박수 양말입니다. 귀가 안 좋아서 여성들 목소리를 못 듣고, 예, 아니요, 남성 한 명 더 있습니다. 예, 오나경 권사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나경 권사님 드리면은 삐질 것 같아서 그 옆에 진영수 권사님 드리겠습니다. 네, 예양 3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국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그 우리가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2013년 제14 WCC 부산 대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전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교회로서 워크숍은 단 한 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세계 200명의 그 모든 각국의 기독교 대표들이 와서 기립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7년 뒤에 얼른 2020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린 칸스루에서 바로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한 거고, 바로 주께서 왕이시라가 울린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예배학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교단을 막론하고 예배를 드리고 찾는 교회는 유일하게 향림교회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라고 했을 때 아직 어린 내인 한국 그리스도교가 특별히 한국이 세계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나는 민중신앙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랑 예배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바로 우리 향림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놀라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핵심 중추에 우리 예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다들 크시거든요. 그게 하나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가만히 안 있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열심히 투쟁의 전선을 형성합니다. 향림교회에 오셔서 놀라는 것들이 그런 거죠. 지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운동에도 매우 나섭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있게 되면은 사실은 싸우기 쉽고 그리고 매우 거칠어지기 쉬워요. 근데 그것을 두 개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지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신학자 슐레르마가 말한 신앙이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절대 의존의 우주적 감정이다라고 말한 그것을 유일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장점이 바로 성가대와 예향입니다. 성가대와 예향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니 정말 소중한 우리의 그런 음악을 집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균형 잡힌 신앙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또 예향의 장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아는 이제 우리 이쪽 기독교 목사 중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감리교회 이정문 목사님인데, 이정문 목사님 가끔 만나서 말씀드리면 우리 피에 우리 전통의 어떠한 리듬이 흐른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제가 그동안 그걸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향림교회 와서 그 아까 라이송 우리 국악이라보다는 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음악 한악의 작곡을 하신 이걸 제가 듣고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우리 홍혜진 악장이 불렀을 때 제가 너무 충격을 사실은 받았어요. 야, 그래서 이게 저기 홍혜진 악장만 부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전체가 불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가 불러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렸더니 홍혜진 악장이 나와서 이 노래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정선아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내 피는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예국 한번 못 나간 가장 촌놈의 피 흐르는구나.
그게 내 피를 거쳐서 나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전 낯섦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 낯섦이라고 읽혀지지 않고 나서가 보였어요. 나서라는 거죠. 예향이 나서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치을, 리을, 미음이 있는데 이쪽은 음성학적으로 치조음하고 유음하고 양순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그래서 제가 예향한테 야 이게 모든 음을 가지고 이제 나서란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비 모임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 그리스도교회 이 우리 피에 남아있는 유전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낯설어서 어떤 면에서 발견해야 되는 그런데 발견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래서 사실 향림교회 많은 교인들 세교우들이 향림교회 뭐가 좋아요를 물으면 거의 50%는 구강예배를 얘기합니다. 목사 설교보다 훨씬 구강예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을 발견했으리라고 믿고 앞으로도 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과 독특성과 다양성과 그리고 삶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린 그 밀착성을 우리 향리에서 찾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예향이 그것을 찾아주는데 분명히 일약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우리 삶의 맛까지는 알맞은 예배를 드릴 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음악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정말 소중한 분들 한분 제가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국악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다 와주셨어요. 아까 여기 반주 선생님들도 오셨고 그래서 또 대금 선생님 오셔가지고 사진 촬영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황송할 따름입니다. 대금 선생님이랑 그 장구 선생님 그리고 배승빈 선생님도 국악학교 선생님이시고요. 판소리 반주해주셨던 유지수 선생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는 분은 잠깐 네,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국악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저희 향린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이 시간 동안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노래가 앞으로 30년의 예향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할까요? 산 밑으로 내려가자. 네,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낯선 마주하다 다 같이 산 밑으로 내려가자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